내 이름은 마루 카츠구미. 26살에 일하는 엄마이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행복을 누리기 전까지 지난 내 인생에서 행복이란 단어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다. 나한테는 에리코라고 하는 나보다 3살 많은 사촌 언니가 있는데 에리코로 인해 내 인생은 마구 짓밟혔었다. 안 돼, 돌려줘. 그거 츠구미 거야. 시끄러, 조용히 해. 너같이 못생긴 애한테 이런 옷이 아깝다는 거 몰라? 그거 우리 엄마가 내 생일에 사준 원피스야. 내 거야. 에리코는 내가 뭘 가지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뺏으려고 했다. 내가 좋아하는 새 원피스, 선물 받은 새 인형. 우리 엄마랑 에리코 엄마는 사이가 좋아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그때마다 항상 내 물건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망가뜨리고 갔다. 에리코가 정말 얄미웠던 건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다. 에리코는 어린이 모델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얼굴이 아주 예뻤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하면 어른들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요령을 꿰뚫고 있었고 어른들 앞에서는 자기가 야단 맞을 것 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 나하고 장난감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인형이 망가지기라도 하면 내가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쭈구미가 안 빌려줬어. 쭈구미가 내놓으라면서 세게 잡아당겼어. 아니야, 내가 싫다고 했는데 계속.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에리코를 워낙 예뻐해서 야단을 맞는 건 항상 나였다. 쭈구미, 넌 동생이 돼서 에리코한테 양보 좀 하면 안 되니? 넌 저렇게 예쁘고 착한 언니를 꼭 그렇게 울려야 속이 시원해? 어? 그래, 너 빨리 에리코한테 미안하다고 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몇 마디 항의를 하면 엄마는 가차없이 손바닥으로 내 뺨을 때렸다. 내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걸 쌤통이란 듯이 비웃던 에리코. 그러다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우리 부모님에게 한마디 날리는 에리코. 이모부 그만하세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쭈구미, 우리 그만 화해하자. 아이고, 우리 에리코 착하기도 하지. 그러게 말이야. 언니는 무슨 복으로 이런 딸을 낳았나 몰라. 부러워 죽겠어. 에리코를 편애하는 부모님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눅이 들어 있었다. 입만 열면 나와 에리코를 비교했고 나의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나에게 첫 남친이 생겼을 때의 일이다. 남친의 이름은 마루오카 케이타. 한 학년 위인 선배였고 학교 축구부 에이스라고 하고 싶지만 실상은 벤치 멤버로 시합에 나가는 일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케이타는 훈남에 누가 봐도 멋있는 남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케이타의 인기는 상당했다. 어쩌다 케이타가 시합에 출전이라도 하면 관중석의 응원단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모였다. 나는 축구부의 매니저 중 한 명이었다. 축구부 룰에 부원 간의 연애금지 조항은 없었다. 인기남인 케이타가 뜻밖에도 나를 먼저 좋아했고 주변에서 나보다 먼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케이타, 죽음이한테 남친 생기면 어쩔 거야. 그 전에 얼른 고백해. 그래, 너 뜸들이다 뺏긴다. 옆에서 부추기는 친구들의 성원에 힘입어 축구부 활동을 졸업한 후 고백을 해왔다. 나는 물론 오케이를 했고 구름 위를 날아가는 듯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뒤에서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 잠깐! 야, 거기 못나니? 에리코.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설마 케이타가 너한테 사귀자고 그런 건 아니지?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헐, 말도 안 돼. 나랑 같이 잡지 모델 활동하는 애 중에 너랑 같은 축구부 매니저 하는 애가 있어서 들었어. 그런데? 내가 케이타 선배랑 사귀는 거랑 언니랑 아무 상관없잖아. 상관이 왜 없어? 내가 케이타 1학년 때부터 찍어놨었거든? 뭐라니? 언니 너 다른 학교잖아. 교류 시합하러 케이타가 우리 학교에 왔었어. 내가 고3 때여서 만날 기회를 만들기가 영 어려웠는데 그래도 힘들게 연락처 교환하고 라인은 계속 주고받았어. 그 말을 듣고 떠오른 일이 있었다. 케이타가 언젠가 끈질기게 연락하는 선배 누나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던 게 기억났다. 내가 축구부에 들어가자마자 들었던 얘기니까 꽤 장기간에 걸쳐 에리코가 들이댔던 게 분명했다. 그렇게 몇 년이나 들이댔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
너 고백받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남의 남자나 가로채는 도둑년 주제. 누가 가로채? 내가 누구처럼 남의 물건 뺏는 게 취미인 줄 알아? 제발 나한테서 좀 떨어져 줄래? 솔직히 그땐 속이 후련했다. 나도 처음으로 에리코에게 반격을 해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리코는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잠시 깜빡했었다. 갑자기 등 뒤로 강한 충격이 전달됐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도에 내 몸이 떠밀려 있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재미있어 죽겠다는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는 에리코가 있었다. 그리고 에리코는 나를 도로로 떠밀고 곧장 달아나 버렸다. 그와 동시에 나는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다행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줘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각한 부상 없이 타박상과 다리 골절 정도에 그쳤다. 그 오토바이 탄 놈 내가 꼭 고소할 거다. 그건 안 돼요. 그 운전자 잘못이 아니에요. 나를 도로로 떠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정말이니? 에리코가 그랬어. 에리코 때문이야. 처음엔 나를 걱정하고 분노하던 부모님이었지만 내 입에서 에리코라는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했다. 넌 왜 툭하면 에리코를 나쁜 애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야? 걔가 널 어떻게 밀어? 글쎄, 넌 어떻게 된 애가 기승전결 에리코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왜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안 믿는 건데? 너 어려서부터 에리코가 예쁘고 똘똘하니까 셈이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적당히 좀 하자. 뭐라고? 너 옛날부터 뭔 일만 있으면 에리코 탓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에리코가 내 딸이었으면 오죽 좋을까. 엄마 누구 엄마야? 엄마 눈엔 내가 겨우 그런 애야? 엄마의 말은 상처를 넘어서 충격이었고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다. 그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증언을 다 들은 경찰이 병원에 왔다. 운전자의 증언도 도로에 여자애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누가 뒤에서 그 여자아이를 떠민 것 같아 보였다. 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다만 그 시간에는 행인도 별로 없었고 추가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리코가 나를 고의로 밀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 운전자를 고소하지 않았고 치료비도 청구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운전자 탓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불과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일로 부모님과 절연하기로 결심했고 축구부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그 시간에 알바를 시작했다. 이유는 돈을 하루라도 빨리 모아서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서였다. 케이타에게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내 말을 들은 케이타는 마치 자기 일인 양 화를 냈다. 내 생각에는 너희 부모님하고 에리코는 네 인생에서 빼도 될 것 같아. 내가 이 다음에 꼭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추금이 너를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 꼭! 우리 같이 힘내자. 고마워 케이타.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집에서 독립했다. 콜센터에서 몇 년간 시간제로 근무했고 케이타가 취직을 한 후 동거를 시작했다. 케이타는 나랑 했던 약속대로 유명 스포츠 메이커 회사에 영업직으로 취직을 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 정식으로 청혼을 받고 결혼을 했다. 시부모님은 내가 친정에서 나온 이유를 설명하자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 오늘부터 추금이 너는 우리 친딸이라고 생각하마. 너도 우리를 네 친부모처럼 여기고 편하게 대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시부모님과 특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다. 나는 연극 감상이 취미였는데 시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셨다. 지금은 공통 취미를 가진 친구처럼 정기적으로 내가 표를 예약하고 둘이서만 연극을 보러 다닌다. 시아버지도 항상 나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셋이서 외식도 자주 한다. 케이타는 너 나하고 둘이서 데이트하는 것도 까먹으면 안 돼? 하면서 심통을 부렸다. 그런 모습도 귀엽고 행복했다.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낸 지 1년, 우리는 기다리던 첫 아이를 안게 되었다. 첫 아이의 탄생을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같이 기뻐했다. 그렇게 나는 태어나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집에서 독립한 후로 친정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당연히 에리코하고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절대 보고 싶지 않은 혈연관계의 사람들과 다시 대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어느 날 핸드폰으로 오랜만에 보는 번호가 찍혔다. 받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었다. 여보세요? 죽음이, 너 지금 당장 병원에 와서 적합검사 받아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좀 말해요. 에리코가 신장병에 걸렸다. 장기기증은 친족만 할 수 있는 거 너도 알지? 에리코는 외동딸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촌이니까 가서 검사 받으란 말이야. 엄마나 이모가 가서 검사 받으면 되잖아. 두 사람은 안 맞으니까 그렇지. 맞았으면 너한테 전화도 안 했어 이거사.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에리코 얘기만 했다. 역시 이 사람들 눈엔 에리코만 보인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좋아, 적합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 빨리 와서 검사 받아. 한시가 급해. 알았어. 시간 보고 다시 연락할게. 나는 적합검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내 결정을 시부모님과 케이타에게 말했을 때 내 예상대로 모두들 반대했다. 신장 이식은 이식해주는 사람도 위험하다고 들었어. 만약에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못 살아. 친정 식구들한테 네가 받은 상처가 아주 깊다는 걸 안다. 내키지 않을 텐데 무시해도 괜찮아, 응? 다시 생각해봐라 얘. 이건 아니야. 나를 걱정해주는 따뜻한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나의 가족은 역시 이 사람들이란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모두 안심하세요. 저한테 따로 생각이 있어요. 나는 검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에리코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친정 부모님과 이모 부부를 불렀다. 그래, 결과는 어떻게 나왔니? 그 전에 에리코를 먼저 만나야겠어. 내가 에리코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나는 에리코 병실로 향했고 내 뒤를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왔다. 병실엔 바싹 마르고 병색이 완연한 에리코가 누워있었다. 중증 환자를 보면서 못되게 굴더니 잘됐다는 생각은 차마 못했지만 변해도 너무 변한 모습에 적잖이 놀라고 말았다. 우리 에리코한테 희망은 이제 너밖에 안 남았어. 빨리 검사 결과 좀 말해줘. 결과는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내 말을 듣고 모두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감격스러워했다. 에리코와 이모는 얼싸안고 울었다. 잘됐다. 네가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구나. 나은 보람이 있어. 수술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 얼른 가서 의사하고 상의하자. 모두들 기뻐하는 이유는 짐작이 가는데 나는 적합하다고 나온 결과를 말했을 뿐이지 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장기 기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중 한 가지가 적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기를 기증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부모님과 이모 부부는 노골적으로 화를 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당연히 기증하는 걸로 생각했을 테니 황당하겠지.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가 장기 기증을 안 하면 에리코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몰라? 그럼 너는 살인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 너 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저 가엾은 에리코를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어? 너 어쩜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어려서부터 사사건건 에리코한테 심통 부리고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불만? 그거라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에리코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다들 모르죠? 너 기증하기 싫다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거냐? 그럼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에리코, 너도 말은 할 수 있지? 어때?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그동안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네가 솔직하게 시인하면 나도 기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추구미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에리코, 넌 아무 잘못 없지, 그치?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어? 어렸을 때부터 추금이 물건 내가 다 뺏었어. 그 말을 들은 네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에리코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내가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끼던 원피스며 인형, 아무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에리코한테 수탈당하면서 살아왔어. 내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에리코가 그럴 리가 없다. 그 예쁜 애가 빌려주지 않은 네가 잘못이다. 참 일방적이었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은 믿어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부모님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변명은 절대 안 통해. 그래도 어렸을 때의 일은 그나마 참을 수 있었어. 결정적으로 나를 분노하게 만든 건 내가 고등학교 때 당했던 교통사고야.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만든 범인이 에리코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한 장기 기증은 절대 없을 거야. 그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거잖아. 조용히 계세요. 난 지금 에리코한테 묻고 있는 거야. 내가 세게 나오자 아버지도 더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했다. 아마 내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을 거고 그만큼 놀랐을 거다. 그러자 에리코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거 너무 짜증이 나서. 케이타는 내가 먼저 찍은 남자였단 말이야. 근데 너같이 멍청하고 내가 계속 무시해온 너한테, 나보다 못생기고 별 볼일 없는 너한테 뺏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 그래서 열받아서 밀어버렸다. 왜? 불만 있어? 너 정말 그랬니? 내 거는 다 내 거야. 알아? 이모랑 이모부도 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랬어. 너도 알잖아.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에리코의 말이 끝나자 병실 안에 짝 하는 파열음이 퍼졌다. 이모부가 에리코의 뺨을 때리는 소리였다. 뭐 하는 거야, 아빠? 죽음이 정말 미안하다. 그때 그 사고가 에리코 때문에 일어난 일일 줄은. 나는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무조건 에리코 말만 듣고 에리코 편만 들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당신들을 나도 믿지 않아요. 만약 에리코가 자기 입으로 사실을 말하면 조금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몇 년이나 지나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부모님과 이모는 그저 멍하니 있었다. 그래도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정신을 차린 사람은 이모부밖에 없었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단 생각을 하긴 했었다. 죽음이 너는 어른스럽고 착한 애였어. 그런데 에리코하고 만나기만 하면 옥신각신하니까 쟤들이 왜 저러나 이해가 안 갔었다. 어른들 눈에서 보면 그렇다고 에리코가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 네가 억울하게 된 것 같구나. 그런데 에리코는 사실 학교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났었어. 학교에서 애들을 괴롭혀서 출석 정지를 당한 적도 있었어. 당신 지금 그 얘기를 왜 여기서... 그게 정말이야? 에리코가 그런 짓을 했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에리코가 예쁘고 귀여운 애로 포장했던 가면은 일찌감치 벗겨진 모양이었다. 이모 부부는 그걸 우리 집에다 숨긴 거였고 눈에 콩깍지가 쓰여있던 우리 부모님은 영원한 에리코 팬으로 지금껏 살아온 거였다. 학폭 문제가 있고 나서는 어쩌면 에리코가 추구미를 괴롭히진 않았을까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에리코는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 더 귀하고 예쁘고, 그렇다 보니 추구미 너만 혼나는 걸 보면서도 비겁하게 그냥 모른 척 지나쳤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모부는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순순히 사과를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걸 다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 한 번으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 나는 에리코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오히려 기적이에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원수나 다름없는 에리코 때문에 다시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어요. 기증은 절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잘못을 인정하면 기증해준다고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한다고 서약서라도 썼어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말했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기증할 마음도 없었어요. 여전히 앞뒤 구분 없이 자기 딸만 눈에 보이죠? 정말 당신들 같은 부모는 되고 싶지 않네요. 너 같은 애가 부모 될 자격이나 있고 부모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두 사람이 놀라 자빠지는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지금 나한테는 시부모님이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신들 딸은 내가 아니라 에리코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평생 소원하던 것처럼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병실을 나왔다.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두 번 다시 꼴도 보고 싶지 않다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친정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에리코에게 장기를 기증하면 좋았을지도 라고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나를 준 살인행위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에리코라는 악마에게 마구 짓밟혔던 과거의 나에게 너는 잘못한 게 없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반년 후 이모부로부터 에리코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모부는 나와 에리코 사이의 진상을 알고 난 후 이성을 찾았는지 부고를 전하면서도 장기를 기증해주지 않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안했다는 말을 했다. 이모부 말로는 자세한 집안 사정을 모르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내 아들의 사진을 친정 부모님께 보내줬다는데 사진을 보고 나서 직접 한번 만나고 싶다고 소란을 피운다고 한다. 물론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연락처도 차단했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남편 이름도 모르고 결혼 후 내 성이 뭘로 바뀌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찾고 싶어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에리코의 부고를 받은 후로 이모부의 연락처도 차단했다. 그렇게 연락을 해올 만한 가족, 친지와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에 이어 둘째로 딸아이를 출산하고 우리는 내 식구가 되었다. 물론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모두가 편애하던 에리코의 정체를 밝히고 장기 기증을 거부한 것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 사람들과 마지막을 정리했다고 본다. 나는 추구미하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나도 행복해. 아마 에리코는 천국? 아니, 지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다. 내가 찍었던 남자였는데 라고 말이다. 아마 그 성격은 죽어서도 못 고치지 않을까? 혹시라도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제발 에리코 등등과 두 번 다시 인연이 엮이지 않길 바랄 뿐이다.